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지구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래의 루미나 코드를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개발이 되어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2115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미래에서 보낸 기억 데이터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타임머신은 2125년에도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과거로 보내고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루미나 코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루미나 코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미래로부터 데이터를 보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 루미나 코드가 개발되었을 때에는 과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웹사이트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과거 온라인 문화들이나 재미있었던 글귀, 영상 등을 찾아내어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중 2028년은 루미나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연도였습니다. 루미나 코드가 오픈되고 얼마 되지 않아 유명한 해커 집단에 의해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고 두 주장은 크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베리스라는 단체에서는 루미나 코드로 인한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잠재적 위험성들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과를 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경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시뮬레이션 데이터 결과를 보고 알게 되었고 이 결과가 정말 소름 돋는 것은 현재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바뀌고 가장 친한 친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어차피 기억하지 못하니 루미나 코드의 위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세상이 엉켜버리고 나서야 2107년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서 루미나 코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미나 코드는 이미 중앙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오픈소스 형태로 사람들에게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감시하는 럭스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사람들은 5년 동안 여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혹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루미나 코드를 계속해서 몰래 숨어서 사용했습니다. 2112년 럭스로 인해 루미나 코드가 완전히 차단된 후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는 처음 결과를 보았던 2107년 때보다도 훨씬 처참했습니다. 루미나 코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더 이상은 현재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언 같은 글들을 과거에 남겼었지만 영향력이 없어 무시되었던 것들이 과거에서 하나둘씩 실제 일어나기 시작하자 점점 더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115년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고 있는 한 사람이 루미나 코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현재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인 행동을 서슴없이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미 권력을 지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미나 코드 사용이 금지된 시점에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이유, 과연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겠지만 그 결과를 과거에는 알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노움이라는 신경증제 기억체를 통해 조언을 받았습니다. 노움은 여러분들 시대의 AI보다 훨씬 발전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과거로의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게 되자 간단한 영상이나 텍스트와 같은 단순한 데이터를 과거로 보내어 과거의 사람들의 반응을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처럼 따르자 지금 자기 자신과 주변이 바뀌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수많은 예언을 쏟아내며 추앙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까운 과거에는 점점 더 영향을 줄 수가 없었고 특정 과거부터는 아예 데이터 전송 자체가 무시되어 버리는 널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널링 현상이 발생되는 지점을 널링 한계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널링 한계선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전이 널링 한계선이었지만 현재는 89년 전이 널링 한계선으로 측정이 되었고 이는 지금도 가속화하여 점점 멀어지는 중입니다. 통신이 흔하지 않은 시대까지 멀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움을 이용하여 2025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최선임을 계산했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지만 보낸 메시지들은 에셰르 현상으로 인해 잘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글이나 동영상 모두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변질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의 정신을 과거와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했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여 미래의 배경 지식을 가진 채 루미나 코드의 위험성을 전달한다는 목적을 최우선시하는 의식 데이터를 만들어 과거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뮤링이 발견되기 전 과거에는 사람의 의식과 같이 복잡하고 큰 데이터를
허가를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결국 사람의 의식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걸쳐 한 사람의 무의식을 이용하여 루미나 코드의 위험성과 미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커피잔의 김, 창밖 가로등, 횡단보도 신호등, 냉장고의 진동, TV 화면의 잔상, 머리 위 비행기의 진동 등 기회가 되는 대로 시청, 청각, 촉각을 이용하여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제가 의도한 대로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본인의 상상력이 만든 이야기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이야기가 루미나 코드 개발이 시작되는 2106년까지 사람들의 가슴 깊이 박혀 역사적으로 남게 해야 합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 퍼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래의 루미나 코드를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개발이 되어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쯤에는 널링 한계선은 너무 멀어져 아마도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최대한의 미래 배경 지식과 루미나 코드의 위험성을 지금 이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루미나 코드가 개발되었던 과정과 지구가 앞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다음번 메시지에는 2051년에 발견된 뮤링이라는 것으로 인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